예, 이 항상 화요일 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하죠. 이 장엄한 음악에 맞게 우리가 품격 있는 토론을 해보려고 최소한 노력을 해보는 정면의 품격입니다. 오늘도 이 품격 있는 토론을 위해서 노력하러 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예, 투민수 대변인과 함께 이제 오늘 저걸 할 텐데요. 참 좋아요. 이렇게 투민수 이렇게 이름 하나만 투민수가. 같아도 여러 가지 애정이 생기는 그럼요. 거예요. 말입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근데 뭐 요새 할 얘기 역시 우리나라 정치권은 참 다이내믹하죠. 근데 저는 사실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평균 한 3개 정도 칼럼을 쓰거든요. 네. 신문 칼럼을. 그런데 모두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주제가. 예? 그런데 아주 요새는 정말 정치권에 고맙습니다. 뭐냐면 뭐 써도 다음날 또 새로운 이슈 나오고 아유 고마워요. 근데 오늘 이슈는 뭐냐 하면 역시 뭐니 해도 장제원 의원이죠. 네.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투민수 대변인님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얘기 들어보죠. 김민수 대변인님.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비단 장제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좀 한결같이 말했어요. 이게 그 혁신이가 처음 출범할 때처럼 나는 우리 당의 이런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야 중진들이 물러나주면 저희 같은 신인들 입장에서야 훨씬 자리도 많이 나고 좋겠지만은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에 오래 기여했고 헌신했고 그리고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 명예롭게 퇴진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물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 선거 때마다 중진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밀어내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신인들이라거나 초선 의원들도 언젠가는 3선, 4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본인들의 미래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불출마들을 계속해서 강제 좀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지금 계속 한결같이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종용하지 마라. 본인들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시기상 혁신이가 요구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 내 인생 길게 내가 한 몸 바쳐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용단을 내려주셨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 있는 당원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지금 결정들이 이뤄질 때마다 정말 존중하고 그분들에 대한 박수도 보내주고 그리고 감사함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시고 플러스 뭐냐면 올드보이 귀한 얘기가 민주당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또 여쭤볼 거예요. 일단 먼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방에 올드보이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대답도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올드보이에 대해서도 좀. 일단 장제원 의원 그렇죠. 본인이 3선 한 곳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윤핵관의 윤핵관 핵심이 아니더라도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하셨으니까 이 정권의 핵심 중에 한 분이라고 보겠죠. 지금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인요한 혁신위가 발족을 하고 뜨고 가장 핵심적으로 밀었던 혁신안이 결국은 영랑 중진, 그다음 윤핵관 지도부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였거든요. 근데 그 요구가 반영이 안 되면서 결국 혁신위가 조기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의 이번에 불출마가 나왔는데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과정의 관리가 좀 여건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과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혁신을 던지는 순간 이거는 모든 국민이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가 있었냐면 장제원 의원이 오늘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본인이 버스를 92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4,500명 정도 모으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인가요? 거기에서는 나는 권력자에게도 내가 할 말을 한다.
뭐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 누가 봐도 대통령 지칭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하기 전에 부산에서 불과 이틀 전인가요?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본인의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기랄지 헌신이랄지 희생의 모습보다는 결국은 이제 파워 게임에 마치 밀린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은 지역구를 내려놨습니다만 당장 그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총선 이후에 뭐 다른 어느 자리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광범위하게 아마 제가 볼 땐 기사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어떤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 혁신하는 모습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와 윤핵관이라는 핵심 인사들의 내려놓기 이런 전체적인 컨셉트를 잡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와는 약간 좀 괴리되는 본인은 희생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좀 흔쾌하지는 못한 그런 걸 결과적으로 나왔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혁신위가 템포 조절하든 아니면 뭐 장제원 의원이 즉각적으로 호응을 하든 그게 좀 안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김기현 대표님의 이제 거취가 또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교수님 물어보신 두 번째 올드보이. 근데 그 필요성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기 서울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역의 뭐 어떤 저희 같은 경우 호남 아니겠습니까? 호남에 있는 그 지역의 지역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사시는 분들 얘기는 그런 걸 좀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특히 호남이 우리 민주당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대부분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좀 다선에 중앙 정치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역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거는 또 그 지역을 영호남 모두의 각 1당과 2당의 강세 지역뿐만 아니고 충청과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어느 한쪽이 여론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올드보이 말씀한 오늘 기사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께서 검토하고 계시다는 얘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한민수 대변인께서 이렇게 토스를 기술적으로 해주시니까 방송 감각에 뛰어나세요. 네, 그래서 참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장제원 의원 말씀 좀만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제원 의원이 약 8개월 전에 이렇게 한 8명 정도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전 그때 장제원 의원하고 식사 자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절 보고 좀 저도 개면적어 있고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에 제가 장제원 의원을 한번 저격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께서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자기가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었어요. 그때 8개월 전에. 아마도 윤핵관부터 물러나라는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나는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때 8개월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강압적으로 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버스도 말씀하셨지만 92대를 갑자기 그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 5천 명입니다. 그 행사 자체가 2달 전에 기획이 돼 있던 행사인데 그거는 때마침 그 날짜가 맞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미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분의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왈가불가하기보다는 충분히 존중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올드보이에 기여하는 민주당에서 좀 다수가 있으신 것 같고 우리 당도 있는 것 같은데 강물을 역행하는 건 정치권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하면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으나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경험도 많으시고 역량도 뛰어나시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대를 좀 더 읽을 수 있는 사람, 미래와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대한민국 정치도 결국은 발전할 것이고 정당 정치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이 여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전략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실제로 근데요, 실제로 어쨌든 보면 대단하죠. 예. 이 장재현 의원이 이런 상황 8개월 전에 예견했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셨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예. 전 딱 그 생각 드는 순간은 그럼 8개월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게 8개월 동안에 잠깐만. 8개월 동안에 지금 그러면 8개월 전에 알았으면은 벌써 지금 알았다는 10월이니까 것보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요. 예견을 했다. 아니,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장재원 의원 말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워낙에 뭐 내부에 밝으니까 시세다 보니까 얘기하면 그대로 간대요. 갈고 많이 맞춘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8개월이면 지금 한 4월 이때쯤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4월 3월 제가 대변인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쯤 한 되죠. 4월 정도죠. 아니 근데, 그러면 네. 그때 이런 상황까지 예측했다면 저는 10월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우리가 했었어야죠. 아무리 급해도 지금 공천을 11월, 12월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하지 않았고요. 예, 근데 이 불출마 시기 자체가 통상 선거를 앞두고요. 1월 정도에 러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불출마 러시가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압박이 없어도요. 중진 의원들 중에서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불출마를 계속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오히려 당이 붙잡은 분들도 있어요.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름다운 용태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불출마가 아까 제가 뭐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 잠깐 한민수 대변인님하고 했지만 너무 빨랐다 요구가 11월부터 일어났던 거는 그러면 이게 11월이나 12월 1월이 가면 이 정세들을 보면서 불출마하실 분들 내가 먼저 희생할 분들은 멋있게 네, 명예롭게 불출마를 선언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나왔을 수 있다. 그리고 11월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의 분들이 당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도 하셨고 또 그런 과정들에서 잡음들이 났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도 민주당의 지금 의원수도 워낙 많지만 국민의힘에서 불출마로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빠른 속도로 나올 거고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감동이 그렇죠.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 볼 때는 정말 정치권이 바뀌고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장재원 의원이 8개월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저는 순수하게 전직 기자로서 한 얘기예요. 8개월 전에 정말 그런 판을 읽었다면은 그게 오지 않도록 막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정 운영의 여당 중진 아닙니까? 그것도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고 하는 핵심 실세라고 한다면 지금의 대통령의 어떤 처지나 지지율이랄지 집권당의 처한 모습들 이런 것들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측을 했다면 막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민주당에서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육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불출마 선언하셨고 국회의장님이야 당연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불출마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 얘기만 벌써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의원도 그분 한 분 불출마 선언도 감동이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하셨기 네. 때문에 그분은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각 당의 사정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올드보이랄지 이런 표현들 그분들은 섭섭하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야 모두가 큰 총선 전략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는 그 전국을 놓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보실 때 이 민주당이 잘하고 있네 이런 말씀 듣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건 뭐 이런 분석이 많던데 말이에요. 누가 압력을 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정치인들이요. 여기 있는 한민수 대변인님이나 저도요. 누가 설령 압력을 가한다라고 해서 정치인이 자기 소신만 명확하게 있다면 이게 압력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헤쳐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여론뿐이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에 당대표나 그리고 여기에 최고위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국민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선수로 뛰는 것이 맞는지 혹은 내가 물러나서 선당후사 하는 것이 맞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남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그렇게 쉽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김기현 당대표 역시도 제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금 확실하게 숙고의 기간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아까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단했다면 왜 못하는가? 정치가요 예단했다고 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또 윤핵관들 움직이지 말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나서지 말라고. 뒤에 숨어 있으라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아직 선거가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안에 국민들께 결국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기 민주당도 열심히는 하는데 민주당도 좀 시끄럽잖아요. 이쪽만큼 시끄러운데 저기 물론 뭐 뻔한 얘기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이낙연 신당 만들어진다고 보세요? 저도 좀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부 때부터 알는데 엄중당이라 말씀드릴 정도로 네. 워딩이 참 절제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뭐 언론계 선배실 그럼요. 테니까요. 한참 네. 선배신데 근데 최근의 말씀들은 저도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급발진이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조홍천 의원도 비명계에 이렇게 모임하시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도 자주 하시면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님께 못 봤던 얘기 말씀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기자분들도 좀 놀랍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당의 대변인도 맡고 있고 당원이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당을 새롭게 만든다는 가능성을 여전히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계속 뭐 신년 초까지 벌써 타임 스케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판하는 당내에 또 다른 의원들이 나오면서 좀 거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 또한 좋아 보진 뭐 않아요. 사꾸라 뭐 이런 그런 거 거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용어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의원께서 저도 워낙 친한 분인데 생각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낙연 대표 쪽 가까우신 분들이 또 김민석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대다수 당원들이나 국민들께는 결코 좋아하는 모습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당에 하실 말씀은 일단 신상이라는 말씀보다는 지금처럼 계속 뭐 구원이 됐던 뭐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하시면서 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절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분열과 단결을 해치서는 안 된다. 이건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만일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총선에 상당히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보다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좀 파급력이 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은근히 신당했으면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이 네. 12월 27일까지 한참 남았어요 아직. 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오고 나서 이제 한 며칠 또 지금 한 15일 남았다라고 치면 85% 정도 된 거죠. 신당 상당 가능성이 그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 1%. 1%씩 오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에 신당을 한다면 이 파급력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신당과는 차원이 다르게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사선이나 지내셨고 또 뭐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또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에서 따르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반대쪽에서 봐도 참 언변이 신중하시고 정치인으로서 자질을 갖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분이 참 언행에 신중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아까 갑자기 급발진이라고 했는데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자동차로 치면 멈춤 시간이 너무 길었다. 여기 뭐 신호등이 고장나 있었다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 이전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분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전에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너무 훼손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대로 당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민주당을 탈당할 마음보다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지금 이런 걸 좀 바로잡고 싶은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그분들도 최근에 무슨 콘서트인가 뭐
북콘서트 그런 거 하면서 그 연말까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분들 중에 뭐 저랑 절친한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 뭐 당을 나가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나가거나 그럴 일이 없다. 원칙과 상식이요. 거의 나무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사석에서는 뭐 본인들 민주당 떠날 생각 없다는 얘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1%씩 간단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요새는 그냥 매일 1%씩 올라가네요. 예. 이왕 올릴 거면 한 10%씩 올리지.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대변인 분과 함께했습니다.